여러분, 혹시 손주가 다가와서 안기려고 할 때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돌리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친구들과 모임에서 이야기할 때 입을 가리며 말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입에서 좋은 냄새 나요 라고 말하며 더욱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40년간 치과 진료를 해온 김문호 원장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입냄새 고민을 해결해 왔죠. 오늘은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입냄새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70대, 80대 환자분들도 올바른 방법만 알면 2주 만에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알려드릴 치약에 이것 한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말할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고 가족들과 가까이 앉기도 부담스러우시죠? 저는 이런 고민을 가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 모두 한결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냄새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방법의 문제예요. 원인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습관을 만들면 누구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치약에 무언가를 넣는 것만이 아니라 입냄새의 근본 원인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효과를 못 보셨나요? 가글도 해보고 양치도 더 자주 하고 사탕도 많이 드셔봤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으셨죠? 그 이유는 근본 원인을 모르고 겉핥기식으로만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입냄새의 진짜 원인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각각에 맞는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복용하시는 혈압약, 당뇨약이 입냄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치약에 떨어뜨릴 그것은 바로 생강즙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넣으시면 안 돼요. 정확한 방법과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맞고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일 10분만 투자해서 2주 후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는 완벽한 루틴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언제 전문의를 찾아가야 하는지도 정확히 아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과 나누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입냄새와의 전쟁을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입냄새의 원인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양치를 제대로 안 해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발견한 입냄새의 원인은 크게 3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왜 지금까지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는지 금세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축은 구강축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입안에 사는 세균들이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황화합물이라는 냄새 나는 가스를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혀 뒤쪽에 하얗게 끼는 설태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저기가 세균들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타액, 즉 침이 줄어들어요. 침은 입안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자연 세정제 역할을 하거든요. 침이 부족하면 세균이 더 잘 번식하게 되고 당연히 냄새도 더 심해지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냄새가 심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축은 위장과 비강축이에요.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위에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그 냄새가 식도를 통해 올라와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위산과 함께 음식 냄새가 올라오니까 입냄새가 심해질 수밖에 없죠. 또 코막힘이나 축농증이 있으시면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입안에서 세균이 번식하게 됩니다. 이걸 후비루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목에 가래 같은 게 끼는 느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 축이 바로 생활과 약물 축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어르신들께 중요해요. 고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등을 복용하시면 부작용으로 입안이 마르게 됩니다. 약물 성분이 침샘의 기능을 억제하거든요. 또 오랜 흡연 습관이 있으시거나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입냄새를 악화시켜요. 카페인과 니코틴이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께서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숟가락을 혀 뒤쪽에 대고 살짝 긁어보세요. 그리고 10초 후에 냄새를 맡아보시면 여러분의 입냄새 정도를 대략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종이컵에 입을 대고 하하하며 숨을 내쉰 다음 바로 코로 냄새를 맡아보시는 거예요. 이때 냄새가 심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 건조함을 0점에서 10점까지로 표현해 보세요. 7점 이상이면 구강 건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약을 여러 개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전문의를 찾아가야 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아프시다면, 입냄새와 함께 체중이 줄어든다면,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온다면 반드시 치과나 내과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입냄새가 아니라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본 핵심 루틴이에요.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칫솔질이에요. 아니, 칫솔질은 매일 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힘을 너무 많이 주시거나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가 많아요. 2분 동안, 그러니까 120초 동안 하셔야 해요. 치아 하나하나를 닦는다는 생각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닦으세요. 잇몸 경계선까지 꼼꼼히 닦는 게 중요해요. 너무 세게 하시면 잇몸이 상처가 나서 오히려 세균이 더 번식할 수 있거든요. 칫솔모는 부드러운 걸로 사용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교체해 주세요. 오래 쓴 칫솔은 세균 덩어리나 다름없어요. 두 번째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입니다. 이것도 2분 정도 투자하시면 돼요. 어르신들 중에 이가 성기니까 치실은 안 써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더 중요해요. 이 사이에 끼는 음식물이 가장 큰 냄새 원인 중 하나거든요. 치간 칫솔은 여러분의 이 사이 간격에 맞는 크기로 선택하세요. 너무 큰 걸 사용하시면 잇몸을 다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피가 날 수도 있지만 일주일 정도 계속하시면 잇몸이 건강해지면서 피가 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혀 청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혀 클리너를 사용해서 혀 뒤쪽부터 앞쪽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긁어주세요.
30초면 충분해요. 혀 클리너가 없으시면 숟가락에 등 부분을 사용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우액 구역질이 날 수도 있지만 며칠 하시면 괜찮아져요. 이때 너무 깊숙이 하지 마시고 혀 가운데 부분까지만 하세요. 네 번째는 수분 보충이에요. 식사 후에 미지근한 물을 150에서 200ml,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드시면 돼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소화에도 좋고 입안을 헹구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카페인과 알코올은 가능하면 줄이세요. 하루에 커피 2잔 이상 드시거나 술을 자주 드시면 입안이 더 건조해져요.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글 사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글을 하루에 서너 번씩 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해로워요. 가글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자주 사용하면 입안이 더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가글을 선택하시고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30초 동안 가글한 후에는 물로 한 번 더 헹궈 주시는 게 좋아요. 이 5가지 루틴을 매일 하시면 일주일 후부터 변화를 느끼시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한결 개운해지실 거고 2주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챌 정도로 개선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비법의 재료 생강즙 차례입니다. 에이, 생강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생강이 입냄새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요. 특히 입안의 냄새를 만드는 세균들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또 생강의 매운맛 성분이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를 늘려줘요. 하지만 무작정 생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과 주의사항이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점막이 예민하실 수 있으니까 안전한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생강 우린 물로 가글하는 거예요.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내세요. 그 물이 미지근해졌을 때 30초 동안 가글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정도가 적당해요. 이 방법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생강이 농도가 적당해서 자극이 적으면서도 항균 효과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치약에 생강즙을 넣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신선한 생강을 갈아서 즙을 내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생강즙을 사용하시면 돼요. 치약을 칫솔에 짠 다음 생강즙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한 방울이라고 하니까 애매하실 텐데 스포이드로 떨어뜨린다면 대략 0.055ml 정도예요. 정말 조금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상태로 평소처럼 칫솔질 하시면 됩니다. 생강이 매운맛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자극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칠 하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 방법의 장점은 생강의 항균 성분이 치약의 세정 성분과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일반 칫솔질보다 세균 제거 효과가 훨씬 높아져요. 세 번째 방법은 매운맛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대안이에요. 생강 대신 녹차를 우린 물을 사용하시거나 연한 소금물 또는 유자나 레몬을 우린 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입냄새 억제에 도움이 돼요. 소금물은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고요. 유자나 레몬의 구연산 성분도 항균 작용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생강은 자극이 강한 성분이라서 모든 분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이 위를 더 자극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지 마세요. 또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생강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해요. 입안에 상처가 있거나 잇몸이 많이 부어 있을 때도 생강 사용은 피하세요. 자극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사용하시다가 입안이 너무 아프거나 잇몸이 빨갛게 붓거나 속이 쓰리는 증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 물로 여러 번 헹궈 주세요.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처음 일주일은 이틀에 한 번씩만 사용해 보세요. 별다른 이상이 없으시면 그때부터 매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생강즙을 직접 만드실 때는 꼭 신선한 생강을 사용하세요. 오래된 생강은 세균이 번식했을 수 있어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강을 활용하시면 기본 루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심한 입냄새도 확실히 개선되실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0대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손주들이 먼저 안겨온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 루틴에 더해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추가 관리법을 적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약물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요.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등을 드시면 부작용으로 입안이 마르게 돼요. 이런 분들은 구강보습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해요. 먼저 구강보습 스프레이를 사용해 보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입안이 마를 때마다 한두 번씩 뿌려주시면 돼요. 특히 잠자기 전과 일어나자마자 사용하시면 아침 입냄새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무설탕 자일리톨 껌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일리톨은 충치를 예방할 뿐 아니라 침 분비를 촉진시켜줘요. 하루에 2~3개 정도 식후에 15분씩 씹어주세요. 너무 오래 씹으시면 턱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세요. 실내 습도도 중요해요.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시면 입안과 코 안이 덜 마르게 돼요. 가습기가 없으시면 젖은 수건을 널어 두시거나 물그릇을 여러 개 놓아 두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잠자기 전에는 물 한 모금 정도 드시고 주무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칠 수 있으니까 입안만 촉촉하게 해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두 번째, 틀니나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요. 이분들은 일반 치아보다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요.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밤 틀니를 빼서 전용 세정제로 깨끗하게 씻으세요. 그리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보관해야 해요. 물에 담가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세균이 더 번식할 수 있어요. 틀니와 잇몸이 닿는 부분도 부드러운 칫솔로 마사지해 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잇몸 건강에 도움이 돼요.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임플란트 주변 청소가 가장 중요해요. 일반 치실보다는 임플란트 전용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크기는 여러분의 임플란트 간격에 맞춰서 선택하세요. 너무 큰 걸 사용하시면 임플란트 주변 잇몸을 다칠 수 있고 너무 작으면 세정 효과가 떨어져요. 치과에서 정확한 사이즈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세 번째,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요. 이런 분들은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아무리 입 관리를 해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식후 2시간 내에는 절대 눕지 마세요.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할 위험이 높아져요.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적어도 앉아서 쉬세요. 식사량도 조절하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저녁 식사는 평소에 취할 정도로 줄이시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신음식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이 위산 분비를 늘려서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대신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당뇨나 흡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잇몸 질환의 위험이 높아서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혈당이 높으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치유도 느려져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그리고 약물 복용을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금연이 최선이지만 당장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양치 후에는 1시간 정도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양치 효과가 금세 없어져 버려요. 잇몸 마사지를 규칙적으로 해주세요.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처음에는 피가 날 수도 있지만 계속하시면 잇몸이 건강해집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도 빼먹지 마세요. 일반인은 6개월에 한 번이면 되지만 당뇨나 흡연자는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맞춤형 관리를 기본 루틴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개별 상황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여러분이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시면 중도에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주 체크표를 만드셔야 해요. 오늘부터 2주 동안 매일 기록할 거예요. 종이에 적으셔도 되고 달력에 표시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기록할 건 냄새 자가 점수예요. 앞서 알려드린 숟가락 테스트나 종이컵 테스트를 매일 아침에 해보시고 냄새 정도를 1점에서 10점까지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10점이 가장 심한 거고 1점이 거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처음 며칠은 점수가 높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점수가 조금씩 낮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변화를 숫자로 확인하시면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요. 두 번째는 혀 설태 상태예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고 혀 뒤쪽의 하얀 이끼 정도를 확인해 보세요. 많음, 보통, 적음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기록하시면 돼요. 설태가 줄어들수록 입냄새도 함께 좋아져요. 세 번째는 가글 횟수와 수분 섭취량이에요. 하루에 가글을 몇 번 했는지, 물을 몇 잔 정도 마셨는지 기록해 보세요. 너무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아침 구강 건조 정도예요. 일어났을 때 입안이 얼마나 마른지를 0점에서 10점까지로 표시해 보세요. 0점이 전혀 마르지 않은 것이고 10점이 바싹바싹 마른 거예요. 이렇게 2주 동안 매일 기록하시면 그래프로 그려볼 수도 있어요. 가로축에는 날짜를, 세로축에는 점수를 표시해서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선을 보시면 정말 뿌듯하실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60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시더니 원장님 숫자로 보니까 정말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첫날 입냄새 점수가 8점이었는데 2주 후에는 3점까지 떨어뜨리셨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족들의 반응을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화할 때 조금 거리를 두시던 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까이 앉으려고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미묘한 변화들이 실제로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혹시 도중에 효과가 정체되는 시기가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변화는 항상 일직선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2, 3일 정도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조금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혀 청소를 빼먹지 않았는지, 물을 충분히 마셨는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감기에 걸렸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일시적으로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기본 루틴만 유지하시고 몸이 회복되면 다시 개선될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기셨을 거예요.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과 답변을 정리해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 원장님, 혀 클리너는 정말 매일 사용해도 되나요? 혀가 상하지 않을까요? 네, 매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혀 뒤쪽에서 앞쪽으로만 움직이세요. 앞에서 뒤로 밀면 세균이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혀는 생각보다 튼튼한 기관이라서 적절한 강도로 청소하시면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질문, 가글은 몇 회가 적당한가요? 더 많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이 적당해요. 너무 자주 하시면 입안에 좋은 세균까지 다 죽여서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가글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입안이 더 건조해져요. 세 번째 질문, 생강즙 말고 다른 천연 재료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녹차, 소금물, 유자차 외에도 정향이나 계피를 우린 물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천연 재료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특히 에센셜 오일류는 절대 직접 사용하지 마세요. 화학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질문, 임플란트나 틀니가 있어도 생강즙을 사용해도 되나요? 임플란트는 괜찮아요. 하지만 틀니, 특히 레진 재질의 틀니는 생강이 산 성분 때문에 변색이나 손상이 될 수 있어요.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생강 우린 물 가글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안전해요. 다섯 번째 질문,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생강과 상호작용이 있나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항응고제나 일부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소량이긴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여섯 번째 질문,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른가요? 네, 개인차가 있어요. 젊으신 분들이나 전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일주일 정도만 해도 변화를 느끼세요. 하지만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일곱 번째 질문, 가족들이 냄새가 난다고 지적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솔직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가족들이 말해주는 게 오히려 고마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그냥 거리를 둘 테니까요. 고마워, 내가 관리에 신경 쓸게라고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보여주세요. 여덟 번째 질문, 구강청정제와 가글은 같은 건가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제품이에요. 구강청정제는 주로 상쾌함을 위한 제품이고 가글은 치료 목적이 더 강해요. 입냄새 개선이 목적이시라면 치료용 가글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성분표를 보시고 불소나 항균 성분이 들어있는 걸 선택하세요. 아홉 번째 질문, 스케일링을 받은 후에 입냄새가 더 심해졌는데 정상인가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스케일링 후에 잇몸이 예민해져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대부분 2, 3일 후에는 괜찮아져요. 하지만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치과에 다시 가보시는 게 좋아요. 열 번째 질문, 당뇨가 있으면 입냄새가 더 심한가요? 네, 맞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잇몸 질환도 생기기 쉬워져요. 또 혈당이 높을 때는 입에서 과일 냄새 같은 케톤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입 관리보다 혈당 관리를 우선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질문들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입냄새의 진짜 원인부터 해결법까지,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관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입냄새는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구강축, 위장과 비강축, 그리고 생활과 약물축.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관리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요. 매일 10분 투자하는 핵심 루틴 기억하시죠? 올바른 칫솔질 2분, 치간 칫솔이나 치실 2분, 혀 청소 30초, 수분 보충, 그리고 적절한 각을 사용. 이 5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였던 치약의 생강즙 한 방울. 이 방법은 정말 효과적이지만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서 사용하셔야 해요. 자극이 느껴지시면 바로 중단하시고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관리법도 놓치지 마세요. 약물 복용자는 구강 보습에 특별히 신경 쓰시고 틀니나 임플란트 사용자는 더 꼼꼼한 청소를,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 하셔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소용이 없어요. 최소 2주는 해보셔야 변화를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숫자로 확인하는 개선 과정이 여러분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언제 전문의를 찾아가야 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입냄새와 함께 체중 감소가 있거나 지속적인 속 쓰림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끼셨던 그 시절은 이제 끝입니다. 오늘부터 10분씩 투자하시면 2주 후부터는 자신 있게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 활짝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요? 라고 말하며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그날이 정말 멀지 않았어요. 오늘의 10분이 내일의 자신감을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2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이 될 거거든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백세지혜 TV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